오늘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건선은 만성 피부 질환 중에서 재발이 잦고 우리가 이제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진 피부병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은 건선이 생긴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고, 그렇지만 이제 만성일 경우에는 다양한 일상적인 생활요법을 철저히 해야지 좋아지는 어떤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 건선 환자분들이 평생 이 건선을 안고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치료를 많이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건선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피부의 붉은 반점과 또 그 부위의 어떤 피부 표피가 과도하게 증식하거나 분화해서 볼록한 이 구진과 인설을 특징으로 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선은 면역 이상 질환이라고 합니다.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피부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할 면역계가 인체를 구성하는 피부 조직을 이게 항원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피부 조직을 직접 공격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홍발이나 각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선의 증상을 정리를 하면은 건선 병변에 뚜렷한 경계가 있고요, 은백색의 각질이 있고, 그리고 붉은 발진이 있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가려움과 통증은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팔꿈치나 무릎에 잘 생기고 두피에도 잘 생기면서 심하면 손톱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부 접촉이 작거나 상처가 생긴 부위에 잘 생긴다고 합니다. 건선에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선에 생기는 원인은 현대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 건선에 생긴 원인들을 통계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최초에 어떠한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건선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다는 거는 그 환자의 피부의 면역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로나 스트레스나 수면장애나 또는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환자가 면역 기능에 문제가 온 상태에서 상처가 생기고, 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건선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다친 후에 생기거나, 또는 목욕탕에서 때밀다가 상처가 나서 생기거나, 또 무좀인 줄 알고 있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건선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편도선염이나 인후염,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은 다음에 건선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고요. 정확한 거는 그 증상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선과 아토피나 습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모양이 건선은 대체적으로 동그랗고, 그 동그란 게 이제 퍼진 모양이고요. 아토피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려움이 아토피나 습진은 매우 심한데, 거기에 비해서 건선은 가려움이 없거나 간혹 가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선은 진물이 없고, 아토피나 습진 같은 경우는 진물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고요. 발생 부위는 건선 같은 경우는 팔꿈치나 무릎이나 또는 몸 전체 두피 이런 데 생기고, 아토피는 건선과 약간 반대 쪽에 생기는데요. 팔꿈치 안쪽, 무릎 안쪽, 목, 얼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주로 생기고, 습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팔다리나 또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이 이렇게 접촉된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선 같은 경우는 합병증으로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등이 같이 오고요. 아토피는 백내장이나 알러지, 비염 등이 합병증으로 오고, 습진은 다양한 염증 질환의 합병증으로 옵니다. 건선 환자 중에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 그 지방에서 염증을 악화하는 물질이 분비가 많이 돼서 건선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만인 건선 환자가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건선도 많이 호전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건선 환자 중에 좀 체중이 조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함께 병행하면은 건선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건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상건선이 있는데, 판상건선은 경계가 분명한 이 납작한 판 모양으로 일반적으로 심상성 건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무릎이나 팔꿈치, 몸통 등에 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물방울 건선이 있는데요. 물방울처럼 이렇게 반전 모양으로 생기는데, 감기나 인후염, 편도염 이후에 생기는 경향이 많고요. 이 물방울 건선이 악화되면 판상 건선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피성 건선이라고 우리가 박탈성 건선이라고 하는데요. 전신에 생기고 피부 전체가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는 건선입니다. 몸 전체가 발열 증상과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건선 질환과 다르게 열감과 가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포성 건선이라고 해서요. 손발에 농포가 생기는 건선인데요. 그 농포 주변에 피부가 이렇게 붉어지는 거를 동반하고, 또 물집이나 전염이 없는 무균성 고름에 흰색 농포가 생기는 특징적인 건선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에 생기는 두피 건선이 있고, 손발톱에 함몰 형태로 나타나는 손발톱 건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선이 무서운 이유는 건선이 합병증이 자주 옵니다. 건선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당뇨병이나 또 건선 관절염, 또 심혈관계 질환,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이런 여러 전신 질환이 동반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선의 대표적인 동반 질환 중 하나는 건선 관절염인데요. 국내의 경우 건선 환자의 한 10% 이상 정도에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자에 따라서는 건선이 나타나기 전에 관절염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뭐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건선이 나타난 후에 발병하기도 합니다. 건선 관절염은 6개월만 치료가 늦어도 관절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선에 사용되는 외용제는 스테로이드제가 함유된 외용제와 비타민 D가 포함된 그런 외용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적절하게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기간 좀 과용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는 좋지만 점점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외용제이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선 환자 중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분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고를 끊게 되면은 그 건선 부위가 더 심하게 리바운드 현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끊기도 뭐하고 계속 바르기도 뭐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나 비타민 D 유도체 그 외용제는 적당하게 단기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선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적으로 건선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임상적으로는 이 건선 초기에 가려움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피부에 모공을 열어두고 소염시켜주는 약제 위주로 치료하고요. 만성적일 경우에는 피부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약을 처방하는 위주로 합니다. 체질에 따라서 건선의 치료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혈순환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피부에 태산화가 되는 건선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전신의 건선 피부가 건조하고 또 피부가 두껍고 또 각질이 단단하고 거친 잔주름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약을 주로 처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풍한 체질이라고 해서 가렵지는 않은데 위장이 냉하거나 자궁이 냉하거나 이런 사람들, 몸이 전체적으로 좀 찬 사람이죠. 그래서 겨울에 심해지고 추위를 타고 관절통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생기는 건선을 우리가 이제 풍한 체질 건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풍열증과 혈혈증 체질의 건선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에 열이 많고 혈액에 염증이 많은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붉고 건선 부위에 출혈이 선명하고 여름에 증상이 심해지고 또 변비가 있고 소변이 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열증 관련된 건선 체질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농포증이 있거나 홍반이 있고 진물과 가려움이 있으며 날씨가 흐리면 심해지고 또 소화하기도 안 좋고 또 몸이 무겁고 다리가 잘 붓는 분들에게 생기는 건선입니다. 또 이제 어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소 침착이 잘 생기고 또 반복적으로 건선이 생기고 또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피부색이 약간 암자색이 많고 멍이 잘 드는 그런 체질에게 생기는 건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략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건선에 효과가 좋은 약제와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건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광선요법이 있어요. 광선요법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일광욕을 많이 하면 건선이 좋아지는 거에 힌트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 일광욕에 노출되는 것이 건선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외선이 자외선 B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 자외선 이 B 파장 중에서 건선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그 밝혀진 것이 313나노미터가 가장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파장을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질병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광선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외선 광선요법은 건선 치료에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모낭염이나 접수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외선 광선요법은 건선뿐만 아니라 뭐 백반증이나 편평대선, 그 다음에 뭐 결절성 양진 이런 등의 치료에도 사용을 합니다. 건선의 생활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건선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단순히 약물 치료만으로 좋아지기가 쉽지 않고 생활요법을 잘 해야 건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생활요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생활요법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죠. 뭐 우리가 뭐 살 빼는 방법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쉬운 거 아닌 것처럼 건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생활요법이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정말 이것만 잘 지켜도 건선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번 7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이요법이 건선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가 술, 그 다음에 열량이 높은 기름진 음식, 또 뭐 기름기 많은 뭐 고기, 밀가루 음식, 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는 건선을 매우 안 좋게 하고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걸 피하고 야채, 채소 위주, 한식 위주로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건선은 햇빛을 많이 쬐야 하고요. 그리고 건선은 스트레스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소에 생각을 하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하는 게 매우 좋겠죠. 네 번째, 등산이나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서 피부에 모공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신욕이나 목욕, 찜질 등으로 피부에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고 피부의 보습력을 키워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건선 생활요법에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평소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얘기한 이 건선 치료의 생활요법의 한 7가지 정도를 1년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대부분의 건선 환자는 치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생각처럼 이게 쉽지가 않겠죠. 뭐 건선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만 꼽으라면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햇빛 쬐기를 많이 하고 목욕이나 입욕, 찜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상요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제치더라도 평소 햇빛을 많이 쬐고 매일 반신욕이나 목욕, 입욕을 하시면은 건선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